구씨 회사에서 또 자회사를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신사업도 아니고 성장 사업도 아니어 보이는 1987년에 설립한 회사를 상장을 한다라는 건데 이름은 바로 LG CNS입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은 모회사인 LG 지주사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LG의 주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중복 상장은 아니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지만 LG 지주사에서 LG CNS의 가치는 빠져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더블 카운팅이 맞습니다. 언론 플레이의 논리를 들어보면 어이가 좀 없는데 뭐 LG 지주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LG CNS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계속 주장했듯이 주 LG에 투자한 분들이 CNS 때문에 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약간 중복 형식은 중복 상장 논란이 맞지만 내용을 보면 좀 결이 다르다. LG라는 재벌 그룹은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데 현 시국이 상법 개정 혹은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와중에 종이 장사를 한다는 건데 명백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1등 재벌이며 재벌 개혁의 1순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F킬라에서도 불과 1년 전에 구씨 회사에는 투자하지 마라 라는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LG 계열사들의 투자를 한 무수히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의식을 남긴 것은 팩트고요. 구씨 회사 LG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파렴치한 짓을 해왔는지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지나자마자 2월 5일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요. LG CNS의 상장의 배경과 상장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장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2025년 1월 공모주 달력인데 가장 큰 대여가 바로 LG CNS라고 합니다. 공모주 전반에 대한 기사인데도 LG CNS의 잡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 CNS의 최종 공모가는 61,900원이고 이 숫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5년 전에 LG CNS의 지분 35%를 맥쿼리 자산운용이 확보를 했는데 맥쿼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크리스탈 코리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취득할 당시의 주가는 3만 원대였고 심플하게 봐도 그냥 앉아서 두 배를 버는 그림인 겁니다. LG CNS라는 이름에서는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는데 LG그룹의 SI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약자로서 전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 AI, 스마트 팩토리, IoT, 로봇, 스마트 에너지 등등을 영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AI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AI를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혁신을 회사 사옥이나 공장의 인프라를 까는 게 이 회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실리콘밸리의 시스코나 오라클처럼 IT의 표준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그나마 그런 식의 비슷한 회사가 있다면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들은 전부 다 서비스업 기반의 IT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LG CNS는 제조업 기반의 LG그룹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주로 LG그룹이 영위하는 굴뚝 사업들의 그러니까 공장의 현대화를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으로 공장에 로봇 공정을 도입하고 회사 건물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는 회사로 다른 제조업 그룹들의 시스템 인프라 기업들을 피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삼성 SDS, 포스코 DX 등등 제조업 기반 사업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오라클, 네이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과 같은 IT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부 거래 위주 혹은 클라이언트가 정부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룹사의 스케일이나 아무래도 정부 수주다 보니까 수주가 안정적이고 또 그룹사가 성장을 할 경우에 같이 성장하는 그림은 맞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버스 탈 때 찍는 팀원이나 뭐 전철역에서 대기 시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겁니다. 사실상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 투자자들을 모아서 성장을 막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 그 팩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G CNS의 상장에 있어서 중요한 팩트는 바로 구주 매출이라는 겁니다. 구주 매출이라는 게 상장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던 자본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맥쿼리 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LG CNS가 계획대로 상장을 완료하게 되면은 구주 매출의 주체, 즉 맥쿼리 운용은 최소 2배의 수익을 내며 엑시트를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5년 전인 2020년 4월에 맥쿼리는 LG CNS의 전체 지분 가치를 약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를 하였고 지분의 35%를 9,500억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LG CNS의 공모가는 6만 1,9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 금액을 적용하면 현재 맥쿼리 운용이 보유한 지분 35%의 가격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달려 있겠지만 맥쿼리는 투자금 대비 2배의 멀티플로 회수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맥쿼리는 보유한 지분의 32%인 968만 8,595주를 구주 매출 물량으로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맥쿼리가 LG CNS의 지분 전체 중에 35%를 갖고 있는데 그 35% 중에서 32%가 구주 매출로 먼저 엑시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약 6천억 원에 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엑시트하고 나서 맥쿼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21.5%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의무 보유 기간이 걸려 있다.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잔여 지분을 장내 매도하거나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구주 매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해도 회사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 그냥 손바뀜만 일어난다는 거죠. 회사의 자기 자본 증가가 없다. 자금은 회사가 아닌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기존 주주는 맥쿼리 운용입니다. 근데 LG CNS는 구주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유통 주식 수의 무려 50%가 구주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가 5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유통 주식수 중에서는 50%가 구주 매출인 겁니다. 여기서 이익을 보는 기존 주주는 바로 맥쿼리고요. 그러니까 상장의 본질이 맥쿼리의 엑시트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LG CNS의 투자 리스크를 구주 매출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성장성이나 도약의 발판이라며 상장을 멋지게 포장하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신규 자금의 유입은 작기 때문에 LG CNS 즉 회사 측이 크게 이익을 보는 구조도 아니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 투성인 상장사이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함정이 또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바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LG CNS 주식에 대해서 의무 보유 기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장 직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개인분들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관들이 단타치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기관들이 물량을 쏟아내면은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겠죠. 정리하면 LG CNS의 중복 상장으로 LG 지주사의 가치는 희석이 될 것이고 LG의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유통 주식수의 50%는 구주 매출로 맥쿼리가 팔고 나가는 상황이고 기관들 또한 의무 보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LG는 그러니까 구씨 회사는 역사적으로 종이 장사랑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 진행하던 회사고요. 이번에도 역시 LG는 중복 상장이 아니라고 언론 플레이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결국 흥행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정말 LG 측의 주장대로 LG 지주사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1년 전 LG의 주가는 10만 원, 6개월 전 LG의 주가는 8만 원, 현재 주가는 7만 원대입니다. LG의 종이 장사 역사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의 사건은 바로 LG 화학에서 LG 엔솔을 물적 분할할 때였고 이때도 LG는 조용히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총동원했다라는 거죠. 근본 분할은 기존 화학 주주들의 이익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 화학의 전지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G 엔솔 물적 분할을 앞둔 시점에 증권사들의 LG 화학 목표 주가를 보시면 돌아봐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숫자들인데 목표 주가가 131만 원이었지만 실제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고 물적 분할한 뒤에 꾸준히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며 현재 주가는 20만 원대입니다. LG의 구씨 가문이 저지른 최고의 사건은 바로 LG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구씨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영상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LG카드라는 상장사가
2003년까지 존재를 했었는데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에 상장 폐지가 되기까지 LG는 처음에는 감자 비율에 대한 언론 조작, 회사의 부실 사실을 눈치챈 내부자들은 고점에서 이미 엑시트를 한 뒤였고, 그리고 망해가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유상증자로 한 번 더 자금을 땡겨온 뒤에 마지막에는 계열사인 LG증권까지 연루시켜서 LG증권의 고객들까지 끌어들여서 방패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2003년 LG는 금융사업 포기를 선언하였고, 중요한 거는 회사가 망해 나가는 과정에서 책임을 짊어져야 될 대주주와 주변 인물들은 손해를 보긴커녕 이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내부자들은 고점에서 팔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 당시에도 LG는 역시 투자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동반했다라고 합니다. 구씨와 허씨는 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을 꾸준히 사용해 왔고, 그 역사는 매우 깊고 사례는 차고 넘친다. 심지어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을 정도인데, 신동아 04년도 1월호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스크롤을 내려도 사례가 끝없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타이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부도 후 모 기업으로 흡수 합병한 사례입니다. 반도스포츠 1986년 상장 후 1992년 부도 LG그룹이 살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금성전기 1991년 액면가 이하로 금성사의 흡수 합병 비율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는 비율로 정해졌다. 금성전자부품 1989년 상장 후 1992년 금성사의 흡수 합병, 상장한 지 불과 3년 만에 모 기업에 합병됨. 금성통신 1995년 액면가 이하로 금성사의 흡수 합병, LG정보통신의 상장을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음. LG정보통신 1999년 10만원 이상 고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2000년 LG전자에 흡수 합병되면서 7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넘겨야 했음. LG그룹의 입장에서는 영업 라인이나 인력을 다른 계열사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 로직이고요. 손해를 본 것은 오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뿐이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주주 몫의 알짜 주식 및 현금 빼먹기. 이 방식은 지분을 저가로 일가 일원에게 넘기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현금이 많은 기업을 타 기업과 합병시켜서 현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LG홈쇼핑 1999년 LG정보통신과 LG캐피탈이 보유 중이던 LG홈쇼핑 주식을 구씨 허씨 일가 인사들에게 저가로 매각. LG증권과 LG종금 합병 1999년 부실이 심각한 LG종금과 현금이 많은 LG증권을 합병시키고, 합병 비율은 LG증권 직원들의 반발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LG증권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음. 저가로 매각이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가 하락된 채 손실을 입거나 종목에 갇혀버리게 되죠. 근데 대주주들은 현금이 많은 기업을 합병시켜서 현금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 거기서 탈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악랄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이익 조작. 주주가 계열사 간 거래를 컨트롤하면서 주식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거래를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LG화학과 LG생명과학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G화학과 LG생명과학 간의 거래액이 급증하면서 LG생명과학의 실적을 호전을 시키는 조작을 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간의 거래액이 감소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악화되었다. 이러면서 구씨와 허씨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직접 조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의 링크를 본문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연이 아니고요. 구씨와 허씨는 양의 탈을 쓴 1위가 아니라 기업가의 탈을 쓴 조폭이다 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와닿고, 다가오는 시대에는 절대로 경영을 할 수 없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영자들이 한국 시장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주식 사기의 특성상 피해를 수많은 개인들이 나눠서 짊어지기 때문에 잊혀지기도 하던데,
LG는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